한마디 한국어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불가리아 시골, 월 평균 수입 12만 원. 심장병 여동생의 월 치료비 80만 원. 절망적인 19세 자라가 우연히 마주한 K-팝 영상 한 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로 시작해 한국어를 배운 지 몇 달 만에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가 되어 하루 만에 2달치 농장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1년 후엔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결국 온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새 삶을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어 초보자가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 일리에바입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의 방에서 얇은 벽에 귀를 대고 부모님이 또다시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의 동생 밀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셨거든요. 다음 달 돈을 못 낼 것 같아. 어머니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첫내발을 요구하시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체리나무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나무들은 우리 가족에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침대에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밀라는 겨우 12살이에요. 그 어린 동생이 살려면 꼭 그 약이 필요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겨우 14살이고 벨리코 타르노보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나는 일이란 거의 없거든요. 다음 날 친구 아나는 제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말했어요. 봐, 이거. 화면에는 한국 가수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형형색색 옷을 입고 완벽하게 어울려 움직였죠. 음악은 크고 낯설었어요. 한국. 저는 웃었어요. 그게 저 먼 곳 이야기야. 이름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그 영상엔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관중이 지르는 함성이 마치 심장이 울리는 소리 같았고 가수들도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나가 보지 않을 때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 침대에서 밀라가 기침을 했거든요. 숨소리는 가늘고 불안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 가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세상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꺼내 이렇게 쳤어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배우기.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하자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작게 따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입안에서 낯설게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몰라요. 한국은 너무 멀고 전혀 다른 곳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언어를 배워서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녕하세요를 외우다 그대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고 밀라는 푸른 들판을 달리며 건강하게 웃고 있었어요. 조용한 불가리아 마을에서도 저 같은 소녀에게도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 뒤 마을 중앙에서 집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숨도 잘 쉬기 힘들었죠. 손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노란 전단지가 들려 있었어요. 구인 불가리아어 한국어 투어 가이드.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대상, 와이너리 성투어. 적합한 분에게 일당 400자라 지급.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부모님은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찾았어요. 저는 전단지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거면 밀라를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는 찡그리셨고 자라, 무슨 소리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단지를 읽어드렸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그릇에 탕 하고 떨어뜨리시며 놀라셨죠. 일주일이라고? 자라. 너는 몇 마디밖에 안 배웠잖니? 가이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아버지께서 덧붙이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부탁드려요. 저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밀라를 돕고 싶어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두 분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다면 한 달 동안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보렴.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소리 내어 문장을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 일리에바입니다. 불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며 거울 앞에서 얼굴 표정과 발음을 고쳐가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와 mp3를 꺼내 듣고 읽기, 쓰기, 듣기 3가지 과제를 정해놓고 꼼꼼히 풀었습니다. 오후엔 친구 아나에게 전화를 걸어 제 발음이 어떠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아나는 웃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얼어붙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밤늦도록 들었죠. 한 단어라도 더 외우고 싶어서 공책 구석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가끔 너무 지쳐 피곤한 몸을 끌고 침대에 눕기 전에도 내일은 더 잘할 거야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흘린 땀과 눈물의 시간이 한 달을 채우자 저는 다시 여행사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연습 노트는 낡고 구겨졌지만 자신감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매니저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자 이번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기보다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나요? 매니저님께서 웃으며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그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 일리에바입니다. 불가리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음 하나하나에 제 노력이 담겨 있음을 느끼며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마무리 멘트를 전했어요. 매니저님은 제 손에 쥐어졌던 연습 노트를 살짝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셨네요. 고용됐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달간의 고된 공부가 보상받는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사흘 뒤 마침내 제 첫 한국인 관광객 일행을 마중 나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셨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손뼉을 치시며 어머,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간의 노력이 만든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리코 타르노보의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중세 요새를 구경했고 장미와 와인에 대해 설명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손짓발짓으로 설명했고 제가 틀리면 관광객분들이 다정하게 웃으며 바로잡아 주셨어요. 와이너리에서는 와인과 불가리아 치즈를 맛봤고 관광객분들은 맛있다는 뜻의 맛있다, 예쁘다는 뜻의 예쁘다 같은 새 단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여행사 매니저님이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50레바가 들어있었죠. 매일 이렇게 번다면 농장에서 한 달 동안 벌던 돈을 4일이면 벌 수 있는 정말 큰 액수였죠. 저는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돈을 위에 속옷 안에 넣고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허리띠를 조였습니다. 저는 집까지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평소보다 너무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리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체리를 따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보세요. 오늘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내민 돈봉투에서 돈을 꺼내자 맞아 아버지는 입을 딱 벌리셨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히 잠든 밀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으며 제 미래였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 가이드를 하며 점점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커졌고 한국인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한국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밤 계산기와 공책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앉았어요. 이제 새 목표가 생겼거든요.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따는 거예요. 필요한 돈은 5,000유로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액수였죠. 공책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비행기 티켓 800유로, 비자 수수료 200유로, 생활비 4,000유로. 합계를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직 수탉도 울기 전이었죠. 낡은 장화를 꺼내 신고 염소 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염소들이 내뿜는 따뜻한 숨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짜고 나면 닭에게 사료를 주고 알도 주워 담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부엌 식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연필로 한글 자음을 하나씩 따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찬바람에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밀라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평일에는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를 했고 주말이면 마을 카페에서 일했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치우느라 허리가 쑤셨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하루에 15레바를 주셨는데 그 동전 한 푼 한 푼을 한국 비자 통장에 모았어요.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꿈, 기회, 노력 같은 새 단어를 배워서 공책에 빼곡히 적었죠. 이렇게 8달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잠들고 매번 같은 반복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파티에 초대하다가 포기했어요. 너 항상 바쁘잖아 그랬죠. 어느 오후 제 절친 패티아가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돼지 우리를 청소하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던 저를 보고는 한숨을 쉬더군요. 이거 너무 미친 짓 아니야, 자라. 왜 남의 나라 꿈을 쫓아? 저는 살짝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국어가 희망을 줘서 그래요. 밀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외로웠지만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겨울이 오자 드디어 저의 한국 비자 통장이 가득 찼어요. 돈을 3번이나 확인했죠. 5,127유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바로 새 삶으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묻는 칸에는 배우고, 일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고 적었어요. 불가리아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니 유리 너머 직원분이 웃으며 한국어로 행운을 빕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8달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으니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좌석을 꼭 붙잡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여기 왔구나. 제가 한국에 있구나. 공항은 어찌나 거대하던지 제 마을 전체보다 훨씬 컸어요. 유리벽이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주위 사람들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집에서 연습 비디오로 배운 느린 한국어가 아니라 진짜 한국어였어요. 사람들을 따라 세관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사가관께서 제 여권과 비자를 보시더니 탕소리와 함께 도장을 찍으셨어요. 웰컴 투 코리어. 영어로 인사하신 뒤 한국어로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의 미소, 한국에서 처음 받은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은 마치 반짝이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높다란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했고 제가 이제는 읽을 수 있는 한글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죠. 차들은 가지런히 움직였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진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역은 거대한 거미줄 같았어요. 빨간 선, 파란 선, 초록 선이 사방에 얽혀 있었죠. 저는 배낭을 맨 채 지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는지 다가오셔서 휴대폰 지도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명동 가실 거예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명동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께서는 역을 가리키시며 빠르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열차와 가다라는 말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손짓이 너무 분명했죠. 저는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맨 학생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들. 마치 고향 사람들 같으면서도 제가 그토록 꿈꾸던 언어를 쓰고 있으니 새삼 신기했어요. 제가 묵을 고시원은 정말 작았어요. 불가리아의 제 방보다도 훨씬 좁았죠.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좁은 침대 위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의점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인 박 선생님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첫날이라 긴장되죠? 네, 좀 떨려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고 첫 손님은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었어요. 담배를 가리키며 말보로 라이트 하나 주세요. 라고 하셨죠. 말보로 라이트 하나요? 제가 되뇌며 담배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계산하고 가셨지만 저는 마치 큰 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은 비닐봉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봉투 하나 주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 대신 한 개만 배웠던 터라 잠시 멈칫했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뜻은 같아요. 한국어는 하나도, 한 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살짝 귀띔해 주셨습니다. 매번 틀릴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손님과의 작은 대화가 저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에는 한강을 걸었어요. 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는데도 가족들은 연을 날리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는 한국 공기를 마시고 한국어를 말하며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해냈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3개월 뒤에 이석기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편의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부드러웠으며 두툼한 교과서를 항상 들고 다니셨죠. 제가 손님 응대하느라 버벅거릴 때면 석기 씨는 차분한 미소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1년 후면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왜 친해져야 하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죠. 그런데 석기 씨와는 점점 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저녁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빠른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얼굴이 새빨개졌고 울음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석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오셔서 손님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석기 씨가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직 제 한국어가 너무 서툴러요. 아니에요. 당신의 한국어가 용감해요. 매일 시도하는 게 완벽한 문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석기 씨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존댓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손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주세요만 쓰지 말고 주시겠어요? 라고도 해보세요 하시며 격식체와 반말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몸조심하세요와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표현도 알려주셨죠. 한국어는 단어 그 이상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전하는 방법이랍니다. 하시는 말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석기 씨 덕분에 저는 빠르게 한국어가 늘었고 곧 더 좋은 일자리에 지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국제 프로그램 통역사를 뽑는다고 했어요. 면접에서 헝가리 셰프가 전통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며 통역 실력을 시험하더군요. 영상 속 할머니가 냄비를 저으며 우리 할머니 손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역했습니다. 할머니만이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손맛이에요. 그 사랑이 음식마다 배어 있어서 어느 레스토랑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제 통역을 들은 프로듀서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며 단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전달해 주셨군요.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새 직장은 편의점보다 3배나 높은 급여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밀라 치료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소식을 전했을 때 석기 씨가 지으신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우리는 경복궁 근처 작은 식당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궁궐을 거닐며 처음 한국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말이 생각났어요. 너무 멀고 낯설다. 지금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좋아요. 공손히 인사하는 인사법, 김치 맛, 한옥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옆을 걸어주는 다정한 그분까지요. 석기 씨,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은 제 손을 살짝 쥐며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도록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밀라는 훨씬 건강해 보였고 부모님은 더없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한국은 제게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었습니다. 일자리, 언어, 사랑, 그리고 미래.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뒤 새벽 3시에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밀라가 더 안 좋아졌어. 어머니께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리아 의사 선생님들도 더는 도와줄 수 없대. 수술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구나.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매달 치료비를 붙였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밀라에겐 더 좋은 의사가 필요했어요. 그 수술을 받으려면 한국에 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족을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압니다. 가족 비자 발급을 도와드릴게요. 3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겁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쪽에서 부모님과 밀라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밀라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밀라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달려가서 그들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속삭였어요. 공기가 정말 맑구나. 어머니는 현대적인 공항을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셨어요. 모든 게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 밀라는 한글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말 저걸 다 읽을 수 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가는 길,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자 가족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였습니다. 영화 속 같다. 밀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본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밀라를 진찰한 주치의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수술 후에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기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과 여러 번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밀라가 회복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서울을 구경했어요. 명동시장에서 부모님께서 떡볶이를 처음 드셔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운맛에 익숙지 않아 웃긴 표정을 지으셨지만 계속 드셨어요. 나쁘지 않네. 아버지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색다르지만 맛있어. 어머니는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밥알을 여기저기 흘리셨지만 사장님께서 웃으며 숟가락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밀라는 모든 것이 좋았나 봐요. 알록달록한 거리,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아요. 밀라가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인사하네요. 6개월 뒤, 밀라는 남산공원에서 진짜로 달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힘차게 뛰었어요. 부모님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셨습니다. 봄에 석기 씨와 저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가족은 한복을 입었고 불가리아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이 섞여 함께 웃고 울었어요. 우리 모두를 구해주었구나. 아버지께서 결혼식 춤을 추다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밀라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예요. 지금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에서 작은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딸기를 납품하고 부모님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사용하며 밀라는 한국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어요. 가끔은 한국이 너무 멀고 낯설다고만 생각했던 14살의 저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때로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